온 거 아닌가, 쿤시 아니가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인데요. 그 사람이 직접 이제 17일 날 서울을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아울러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해서 한중 간에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조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의 역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자 협상, 즉 사자 회담이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은 거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을 상호 조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한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아니겠습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관련해서 청와대 공식 입장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좀 전해주시죠. 예, 뭐 기자들도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 전에는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 상상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월 10일 날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확인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계속 신경이 쓰여요.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해가지고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버리면 미국의 카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게 계속 미국이 우리에게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남북 정상회담 얘기 자체를 하지 말자. 이렇게 탁 목소리를 박았습니다. 예. 자, 어제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의 화상회의 소식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타미플루 20만 명분 대북 지원에 합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만은 일반 그 감기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기는 바이러스인데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은 굉장히 지독하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 이 확진 환자가 15만 명 이상이 있는 거고 의심되는 환자가 30만 명 이상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의료 체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미사일 발사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이 보건 의료 보건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벌써 우리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타미플루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할 수 있는 그 약을 보내겠다고 협의를 했었고 이것을 또 예외 조항으로 작년 12월 20일 날 이미 미국과 협의를 해서 예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원해도 좋다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바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은 아마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태세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는 잘 돼서 다음 주 중에 육로로 개성해서 20만 명분의 그 타미플루 이걸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 남북 도로 연결 위한 추가 조사관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어떤 계획인가요, 이거? 예, 철도는 지금 벌써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는 아직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작년 12월 23일부터 25일 이 여간에 그냥 육안으로 북한의 도로 사정이 어떤가 이걸 살폈어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구라든가 기계를 가져서 정상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의 승인이랄까? 예외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 워킹그룹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래 가도 좋다. 왜냐하면 철도도 인정해 줬잖아요. 도로를 안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각종 기계를 장비를 갖고 가서 도로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양해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나 혹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 논의 요거 미진했다고 하는데 언제쯤 논의가 좀 착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이건 뭐 거의 미국이 거절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화상상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장비가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화상상봉을 통해서 대답해 줄 수 없다. 좀 더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이 대답을 했고요. 개성공단 그 기업인들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제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은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품을 생산해서 들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 또 미국 제재도 북한에서 무슨 섬유라든가 이런 등등을 생산해서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금 회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행히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이런 것들이 예외로 인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미국은 카드를 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괜찮다, 가도 예. 되다. 그런다고 한다면 북한이 상당히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좀 카드화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거의 거론조차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미국이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눈을 돌려서 한일 외교 이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죠. 레이더 문제로 뭐 초계기와 일본이랑 굉장히 많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이 장성급 실무회의 논의와 관련해서 발표 내용을 놓고 지금 일본과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은 어떻든 우방인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그만 문제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 아닌가 예.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 날 북한 어선을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이제 구조를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그걸 또 감시한다고 일본 초계기가 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이 레이더를 추적 레이더를 발사를 해가지고 그건 이제 공격용이라는 거예요. 예. 공격을 하기 위한 레이더 추적을 이걸 발사를 해서 자기들이 이건 경악을 했다. 뭐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4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미 이제 국방 담당자들이 만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초계기가 떴을 때 우리 광개토 대왕함에 있는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꼈다. 그렇죠. 저공비행. 네, 우리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담당자들이 뭐 약간 일리가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비밀인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인정을 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일본은. 근데 거짓말로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일 대사관에 있는 무관을 해군 준장을 소환해 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일본이. 예. 일본 방위성이. 그 다음 날 우리 또 국방부가 주한 일본 무관을 또 소환해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또 따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통 우방이라고 하는 한일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는 거, 좋지 않은 거, 이건 정말로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일본의 적반하 장식 주장이 좀 계속되면서 약간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또 이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별건 없겠죠. 예.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좋아할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북한은 한미일 관계, 이 한미일 삼각관계를 끊는 게 굉장히 전통적인 전략 전술이거든요. 전략적으로, 예. 그걸 이제 갓근 전술이라고도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갓을 쓰고 이 끈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예, 딱 묶게 돼 있지 묶어야죠.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느 한쪽이 끊어지면은 이 갓이 벗겨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국의 안보나 한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개 갓끈이 메어지어서 이 갓이라고 하는 한국이 지금 지탱이 되는데 예. 일본을 끊어버리든지 미국을 끊어버리면 한국은 고립몬이 된다는 그런 전술이에요. 근데 이제 한일 관계가 나쁘면은 북한으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이번 주말 이 북미 협상 진행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과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앞서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좀 어떻게 뭐 한계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즉 이제 지나치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앞서가서는 안 되고 이제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조용한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예. 청와대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관계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에 대한 호소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